예, 제가 김상원 선생님을 만나서 여기 아마 15년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20대 때입니다, 그때가. 사실 김상원 선생님이 저희가 이제 실명으로 북한의 수용소를 폭로해주고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감사합니다. 누구도 관심을 안 가지고, 정말 저희가 이제 폭로하고 싶었는데, 저희 심정을 알아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신 우리 김상원 선생님과 또 유면 부지사님, 아마 이런 분들이 없었으면 이런 북한의 인권 문제, 특히 이제 정치범 수용소 문제가 국제사회에 알려지는 것은 좀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제가 92년도에 기자회견을 처음 하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이 북한의 여독 수용소를 반드시 없애겠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여독 수용소 형용하구역에서 제가 이제 제 손으로 파묻은 저희 친구나 이런 사람들 300명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여독 수용소의 너머에 있던 완전 통제구역, 거기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었고, 거기에는 이제 살아나갈 수도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힘들었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또 비교 안 될 만큼 아주 열악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쪽 지역에서 혁명학역으로 오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혁명학역은 천국이라는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도대체 거긴 또 어떤 것일까 참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친구 이영모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아버지가 노동당 교육부장 하시다가 김평에 대한 주소다가 잘린 수용소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폐쇄됐던 수모리 교화소의 체험자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생존자 중에 3명 중에 나왔는데 그분이 나와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독 수용소 나와가지고 그 영모의 아버지 만나서 제가 설날에 이제 술병을 가지고서 이제 드리면서 인사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술 마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수모리 교화소라는 데가 제 아우슈비츠 영화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분 말씀하신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상상이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독 수용도 체험을 했지만 저 수모리 교화소라는 데는 저런 데구나. 그러니까 사람을 막 죽이는 곳이죠. 그리고 수용소 이 뒤편에는 거대한 구덩이가 파져 있는데 그 구덩이에 매일마다 수십 명씩 처형돼서 이제 묻어버리는 그런 야만 행위들이 벌어지는 곳이죠. 북한이 이제 이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상당한 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이 수용소가 공개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석방될 때 열 손가락을 지장을 찍습니다. 이걸 발설할 경우에는 처형 내지는 다시 수용소에 수감된다는 이걸 받고 나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떠들다가 다시 끌려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알려지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죄의식이 있는 거죠, 북한도. 제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폭로했을 때 안명철 씨가 나중에 해서 하는 얘기가 해령 수용소에서 비상이 걸렸답니다. 두 놈이 도망쳤는데 이 두 놈 때문에 어느 수용소가 비상이 걸려가지고 난리가 났답니다. 그 이후에 또 안명철 씨가 도망친 이후에 또 해령 수용소가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도망치면서 비밀이 폭로될 때마다 이 북한 정권은 굉장히 당혹스러워했고 이걸 이제 감추려고 이제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90년대 중반 이후에 제가 이제 전문 기자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수용소가 아닌 이제 일반 사회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 말을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는다는 것은 이제 수용소 내에서는 보편적인 일이었지만 수용소가 아닌 외부 지역에서 굶어 죽는다. 근데 그냥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인구의 한 10분의 1을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한 300만 명이. 그러니까 일부 지역은 이제 먹고 사는 이런 형편이 수용소 수준으로 전락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소나 바깥이나 먹는 건 똑같았다.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통제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굶어 죽지만 자유는 좀 있었죠, 수용소보다. 근데 수용소는 통제 속에서 굶어 죽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고, 일반 사회에서는 이제 그런 단지 쌀이 없으니까 굶어 죽는 그런 차이인데, 그 정도로 이제 북한 정권이 이제 붕괴 상태에 가면서 97년도에는 거의 이제 한계에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느낀 건 뭐냐면, 이제 북한 정권이 붕괴되거나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이제 수용소 정도는 없앨 수 있겠다, 국제적 압력으로. 왜냐하면 북한 정권이
더 이상 그 외부 세계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부 지원의 대가로 수용소를 집중한다면 충분히 이것을 해체시킬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의 변화는 수용소가 있는 한은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데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97년도 정권 교체할 때 김대중 대통령 살아계실 때 탈북자 30명과 모여서 저희가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면담할 때 과거의 민주운동도 했고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집권하시면 북한의 수용소를 좀 꼭 좀 해달라. 근데 그분이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수용소 두고 하겠다.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서 그분을 이제 지지했고 그랬는데 제가 5년 동안 지켜보니까 북한의 인권, 그러니까 수용소는 못하고 인권이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그리고 김정일이 만나서 수용소 얘기한 하는 고사하고 현금 5억 달러 주고 뭐 잠깐 김정일 살리는 일을 했죠. 만약 그때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들고 나가서 북한을 압박했으면요, 북한은 수용소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실제로 97년도에 그 이영국 씨가 주문한 바에 따르면 여덕 수용소에서 땅을 파고 정치범들이 숨는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내부 세계에서 누가 사찰 왔을 때 보여주기 위한.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북한이 각오를 했다는 것이죠. 또 틀림없이 한국 정부는 인권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인권 거론하지 않았죠. 심지어는 국정원의 인권팀을 해체시켰고 그리고 이제 그 인권운동을 하는 모든 행위들을 다 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2003년도에 그 탈북자분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제 단체를 만든 이유가 2003년도 노무현 정권 때 유엔 인권위에서 거론하는 이제 북한 인권 결의안에 기권하면서 저게 운동가 폭발했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북한의 수용소를 10년 전에 없애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방치했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북한에 방문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동영, 박근혜, 박지원 이런 분들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그 누구도 북한의 이런 학살, 야만 행위에 대해서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다 그냥 뭐 식견이 있다든지 통이 크다든지 대화가 됐다든지 이런 망발로 김정일을 미화했죠. 사실 그 유영철이나 그 강원순이 같은 소위 한 개인이 사람을 한 30명을 죽였다. 이거는 개인이기 때문에 30명을 죽일 수 있죠. 이 사이코패스, 살인마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살인마가 권력을 줬다. 그러면 달라지죠. 바로 히틀러나 김정일이나 스탈린이나 또 캄보디아의 폴포트나 일종의 살인마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 살인마가 권력을 짐으로 인해서 그 국가에 벌어진 이 참상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600만의 히틀러가 유태인이 학살당한 사실이나 또 캄보디아에서 300만이 이제 학살당한 그 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총으로 쏴 죽이지는 않지만 정치범 수용소에서 한 10년 주기로 한 20만 명이 수감되어 있다면 최소한 절반은 죽습니다. 10년 안에. 그러니까 적어도 한 50년 동안 5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수용소에서 적어도. 그리고 국가안전보위부나 전체 구금실에서 죽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한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봅니다. 구금실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대학살입니다. 학살. 이런 학살자를 우리가 그냥 용납하고 지내왔다는데 또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걸 포기하고 도와줌으로 인해서 지난 10년 동안 북한의 수용소가 또 연장이 됐다. 이런 것은 물론 김정일의 책임이지만 저는 지난 10년을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그 위정자들의 책임도 크다. 그리고 그런 수용소나 이런 반인류 학살 행위에 대해서 묵과한 대한민국의 책임이 더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엄청난 현금과 식량과 돈을 북한에 도와주면서 납북자나 구금 포로 문제는 고사하고 수용소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또 저도 가만 살아보니까 국제사회라는 것도 이제 말만 하고 사실은 행동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정부는 몇 명 안 된 납치자에 관심이 있습니다. 또 고이즈미 총리는 그 납치자를 위해서 북한에 가서 김정일의 얼굴을 붉히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은 잡힌 두 기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얼굴을 또 붉히면서 북한에 가서 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국민 2명, 수십 명이 귀한 것이지 인간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 기자 2명이나
수용소에 갇혀 있는 수십만이나 다뤘습니까? 이게 인간이? 왜 그들은 그렇게 보호받으면서 데려오는데 그 김정일의 학살에 대해서는 왜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국제사회 위선, 또 한국 사회 이 기만이 만들어낸 이 북한의 참복이 지금 오늘의 현실인데요. 사실 제 생각에는요, 이런 식으로 가면 과거 히틀러가 자행했던 그 대학살 다 끝난 다음에 그냥 뚜껑 열어버리고 이 수준이 아닌가. 적어도 우리는 그 김정정권 붕괴되기 전까지 한두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김상호 선생님 비롯한 노력하시는 분들의 정말 이 노력에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빛이 안 나고 있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김정일 정권의 붕괴가 이제 거의 끝에 왔기 때문에 수용소 없애는 노력보다는 이제 김정일 정권을 없애버리는 게 더 빠르겠다. 그래서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는 전략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